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학교 졸업과정 검정고시 영어 기본편 강의를 맡게 된 이상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문법 기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제일 첫 번째, 오늘은 명사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문법 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를 그나마 더 중요한 걸 뽑아라 그런다면 당연히 명사와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어 문장 대부분이 누가 어떤 동작을 한다. 항상 그 두 개의 틀로 돼 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오늘은 그 명사, 그러니까 누가 할 것인지, 그 동작을 누가 하는가, 그 명사, 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명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명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들이 뭐가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좀 잡아보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명사의 수입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단수, 복수,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한 개냐, 여러 개냐. 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몇 개냐가 중요한 겁니다. 동사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언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명사에서는 이것이 단수인가 복수인가. 그러면 명사가 단수일 때, 복수일 때 어떻게 쓰일 것인가. 형태가 달라야 되겠죠? 그 형태가 다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사가 변화를 하는데요. 그죠? 단수에서 복수를 변화를 하는데 규칙성 있게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자기도 잘 모르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그죠? 형태가 완전히 다르게 바뀌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입니다. 명사란 무엇인가? 이 정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포인트를 잡으면 뭐가 될까요? 세 개입니다. 사람과 사물의 이름이다. 사람, 그리고 사물, 이름.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명사죠. 그죠? 사람 이름, 수미, 동수, 영희 이런 식으로 이름. 그 다음에 동물들도 그죠?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이죠. 물건들도 마찬가지죠. 케이크, 그죠? 책상 이런 식으로 모든 사물에 또는 사람에는 명명되어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명사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명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이 이게 한 개냐, 두 개냐, 또는 그 이상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명사 중에는 그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요. 셀 수 있는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두 개, 세 개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경우 있죠. 책.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때 쓰이는 책.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셀 수 있죠. 그런 명사들은 셀 수 있는 명사죠. 그런데 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물 자체는 셀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물이 셀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그 컵에 담궈놔서 그런 거거든요. 페트병에 담아놔서 그런 거지. 물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실 때 물은 개수를 셀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양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셀 수 있는 명사에 한해서 뭐가 존재하는 걸까요? 바로 명사의 수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자, 셀 수 없는 명사는 그 자체, 셀 수 자체가 없다. 하나, 둘, 셋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수냐, 복수냐라고 얘기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하지만 셀 수 있는 명사, 한 개, 두 개, 세 개, 이것은 한 개를 단수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복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명사의 수라고 하는 단수, 복수 개념은 언제 쓰이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셀 수 있는 명사에서만 쓰일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셀 수 있는 명사들에게는 단수와 복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단수는 뭐다? 하나인 걸 얘기하는 거죠. 요겁니다. 그죠? 복수는 뭘까요? 바로 두 개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부터 무조건 복수다라고 간주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단수냐 복수냐를 아는데 뭐가 중요한 거죠? 바로 단수와 복수와의 명사 형태의 차이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명사의 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단수의 경우입니다. 자, 단수인데요. 명사의 단수는 그냥 하나예요. 명사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명사 그 모습 그대로가 그냥 단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 찾아보시면은 단어장 찾아보시면은 명사들이 있거든요. 그 명사 원래의 모습 자체가 그냥 단수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장 속에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자, 첫 글자가 자음으로 시작하면 모음으로 시작하면 언을 붙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게 어나 또는 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관사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정관사라고 얘기하는데요. 명칭보다 이해하시기에 더 좋은 표현은 뭐냐면 그냥 명사가 온다는 신호다. 명사는 항상 적에 따라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명사도 어떤 명사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명사 단수 복수 개념은 어떤 명사에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일 때만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어나 언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붙이는 관사들 역시도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만 붙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 같은 경우는 water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걸 알고 계셔야 나중에 혼동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관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 앞에 붙이는 거다. 근데 그걸 명사 앞에 붙인다 하니까 나중 되면 또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 명사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붙이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예문 보시겠습니다. 자, I have a book 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원래 명사는 어디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 book이 명사인 겁니다. 원래 그 단어예요. 근데 앞에 어가 붙었잖아요. 왜 붙은 거라고요? 한 개라고 하는 것을, 그죠? 한 개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명사 앞에다 붙여놓은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책이 몇 권 있다는 거죠? 한 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student라고 하는 단어도 학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그죠? 위에 건 책, 밑에 건 학생이거든요. 자, 학생인데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어라고 하는 걸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 셀 수 있으시죠? 그 다음에 학생도 역시 셀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한 개, 두 개, 세 개 시작할 때 한 개이다라고 할 때, 한 명이다라고 할 때는 어를 붙이거나 또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언을 붙인다는 겁니다. 언은 그럼 언제 붙이는 거냐? 자, 어나 언이 뭐가 다르냐? 똑같은 애들입니다. 단지 n을 더 붙이는 거는 바로 발음 때문인데요. 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자음과 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모음은 몇 가지 있어요? 5가지였죠? 아, 에, 이, 오, 우. 그죠? 아, 에, 이, 오, 우. 5가지입니다. A, E, I, O, U. 이 5가지가 모음이에요. 이 모음으로 시작한 단어 같은 경우는요, 발음상의 문제 때문에 어를 못 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어 다음에 만약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F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라고 하는 그 관사, 즉 부정관사가 모음이잖아요. 근데 그 모음 뒤에다가 다시 또 애플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음으로 시작됩니다. 즉 모음과 모음이 연달아 나오게 되면 발음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발음이 되게 어색해집니다. 따라서 어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면,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오는 경우에는 그 앞에다 어라고 하는 모음을 집어넣을 경우에는 모음과 모음이 겹치니까 발음이 안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발음상의 이유 때문에 학자들이 여기에 가장 좋은 다른 표현, 즉 자음을 넣어야 되잖아요. 자음 뭐가 가장 덜 어색할까, 가장 부드러울까를 따져본 겁니다. 해봤더니 가장 부드러운 단어가 바로 n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n을 집어넣은 이유는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발음상의 편리함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여기 한번 골라볼까요? 애플은 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했고요. 오렌지도 마찬가지로 O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했죠. 북이라고 하는 거는 B니까 B는 자음이고요. 펜도 P니까 자음이에요. 따라서 앞에 있는 두 개는 다 뭘 붙였습니까? 언을 붙였고요. 뒤에는 어를 붙인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어나 언은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기본적으로 붙여요. 붙이는데 어나 언은 몇 개일 때 쓰는 겁니까? 하나일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일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모음으로 시작한 단어 같은 경우는 모음 앞에다 다시 한번 어를 붙이게 되면 발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발음상의 이유 때문에 어가 아닌 언을 쓰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단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수는 하나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인데 한 개짜리를 가리킨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핵심 포인트 1번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단어를 뭘 집어넣을까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어라고 하는 관사 또는, 그쵸? 언을 쓸 것이냐, 어를 쓸 것이냐, 관사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왜 그런 거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어가 붙어 있으니까 어를 쓸 수 없는 거를 고르면 돼요. 즉, 뭐를 고르면 될까요? 그렇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고르면 되거든요. P는 자음이죠. A가 모음이죠. C도 자음이에요. S도 자음입니다. 뜻이 중요했을까요? 이 문제를 풀 때? 전혀 안 중요합니다. 문제를 푸셨을 때 단어 뜻은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자음인지 모음인지 시작하는 단어가 자음인지 모음인지만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번일까요? 당연히 2번이 되겠죠. 그죠? 애플이라고 하는 건 모음이니까 뭘 붙여야 되겠습니까? 어가 아니라 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차이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수가 끝났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복수해야 되겠죠? 그죠? 복수입니다. 자, 2번에 명사 복수형 보겠습니다. 복수형은요, 뒤에다 뭘 붙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의 단어는 기본적으로 단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형이니까. 두 개 이상이 되는 순간 형태가 바뀌어야 되겠죠. 안 바뀌면 사람들이 이렇게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형태를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를 만들 때는 단어, 철자가, 즉, 알파벳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